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DS팀에서 발표를 맡은 곽재우 전종현입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목표, 개선사항, 알고리즘, 미션 수행 계획, 최종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MDS팀은 정확한 상황 인식을 통한 신속한 대응 로직 개발과 안정적인 주행을 통한 모든 미션 수행 및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DS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차로 변경입니다. 레티스 플래너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컨트롤입니다. GPS 패스 기반으로 한 웨이포인트를 팔로잉하고 경로에 맞게 조향각과 속력을 제어합니다. 셋째, 라이더 클러스터링입니다. 라이더에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장애물을 군집화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차량용 PC NUVO 6108GC에 로스를 설치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우분투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로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딥러닝을 위해 텐서플로우와 욜로 V4를 사용하였고, 센서로는 레인 디텍션과 표지판 검출을 위한 로직텍 카메라 2대, 장애물 회피를 위한 벨로다인 VLP16 라이다 1대,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제드 GPS 1대, 차량 포즈 검출을 위한 EBIMU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감지 범위 계략도입니다. 한 대의 카메라로 차선을 포착하기 위해 넓은 시야각을 갖는 렌즈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직 방향 88.8도, 수평 방향 110.2도로 이미지 데이터를 검토하였을 때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포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넓은 시야각에 따라 일어나는 왜곡 현상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상쇄하였습니다. 3D 라이다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낮은 위치의 물체도 감지하기 위해 라이다의 위치를 낮추었습니다. 추후 센서 인식의 최적화를 위해 유동적으로 센서 위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크게 주행 부분과 사물 인식 부분에서 기술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행 부분에서는 회피 주행을 TEB 플랜만 사용하는 것에서 레티스 플랜을 추가하여 소형 장애물은 TEB 플랜을 이용하여 회피하고 대형 장애물은 레티스 플랜을 이용하여 회피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GPS 트래킹에서 레티스 플랜으로 개선했습니다. 주차 미션은 단순 GPS 트래킹에서 비주얼 그리드 맵을 생성해서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계획하고 주차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인식 부분에서는 욜로 V3에서 욜로 V4로 변경해서 신호등 인식과 표지판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와 카메라 퓨전으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라이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에서 차선 인식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적인 차선 검출 방법은 위와 같은 영상 처리 기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영상 처리를 통한 차선 검출은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MDS팀은 딥러닝을 이용한 레인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인넷의 장점은 밝기, 움직임, 장치의 변경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일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프로세싱의 경우 HSV와 RGB threshold를 사용하기에 밝기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초기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한 경우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선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는 사용이 힘든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CNN 기반의 딥러닝인 레인넷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밝기에 대해서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기존의 이미지 프로세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패스를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해서 전역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GPS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지국의 오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엔트립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레티스 플래너 알고리즘을 통해 차선 변경을 수행합니다. 차량 앞에 주행 가능한 여러 경로를 생성하고 장애물이 없는 최종 경로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픈소스에서 제공되는 레티스 플래너를 기반으로 저희 차량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퓨어 퍼스트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을 제어합니다. 차량의 기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속도와 조향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량은 리니얼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어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율차의 주행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고 정확하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 영상입니다. 목표한 지점을 펄펄시스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사물인식 딥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거듭되었고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딥러닝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욜로 V3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페이지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BOS를 추가하여 같은 시간 학습시키더라도 10%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하나의 GPU로도 학습과 테스트가 가능한 효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퓨마는 작년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사물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욜로 V4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라이다 퓨전 방식에서 인식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라이더를 이용한 어댑티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이다를 통해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체를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카메라 라이다 퓨전 방식보다 연산 과정이 단축되었고 더 명확하고 빠른 객체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수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주행 상태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어떻게 발생하고 논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트래픽 모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차선 유지와 동적, 정적 장애물을 회피를 할 수 있는 크루즈 모드를 우선적으로 시작합니다. 트래픽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욜로 V4를 이용하여 신호등이 디텍팅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호등이 차량 기준으로 일정 거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트래픽 모드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합니다. 빨간불을 인지한 경우 정지선 앞까지 서행하며 그 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합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트래픽 모드에서 다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하여 크루즈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정적, 동적 장애물 회피, 배달 서비스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미션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선책 주행 수행 방법입니다. 레인넷을 이용하여 라바콘을 차선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된 차선을 기반으로 조향각을 적절히 수행하며 주행합니다. 욜로 V4를 이용하여 정지 표지판과 정지선을 인식합니다. 주행 중 정지 표지판을 감지하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 정지선을 감지하면 정지할 예정입니다. 주차 미션 수행 방법입니다. 주차 미션 수행 방법은 GPS 트래킹에서 비주얼 그리드 맵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먼저 카메라로 주차 공간의 중심점을 찾고 그 지점을 고을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생성된 비주얼 그리드 맵에 고을 포인트까지 경로 계획을 수행하고 경로 계획에서 생성한 웨이포인트를 따라 고을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신호등 미션 수행 방법입니다. 미션 주행 중 신호등 미션의 경우 카메라와 센서 퓨전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오고 욜로 V4를 이용해 신호등을 디텍팅한 뒤 트래픽 사인을 받습니다. 레드, 그린, 스트레이트, 레프트가 인식되면 각각의 미션에 맞게 신호를 배열로 받아 고 또는 스탑을 출력해 미션을 수행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미션 수행 방법입니다. 카메라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인식하게 되면 도로 색상 감지를 시작합니다. 도로 색상이 빨간색인 경우 감속 주행을 실시하게 되고 회색 도로로 돌아갈 경우 다시 원래 속도로 주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적 장애물 인식 후 정차 방법입니다. 동적 장애물은 장애물 감지와 회피가 까다롭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하면 일단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다를 통해 전방에 클러스터링 되는 물체가 없다면 다시 주행을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배달 서비스 방법입니다. 출발 전 부여받은 번호를 터미널 창에 입력합니다. 배달 구역에 진입하면 웹캠에서 번호 표지판을 인식하고 딥러닝으로 학습한 정보를 통해서 부여받은 번호와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부여받은 번호 표지판을 찾으면 딜리버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딜리버리 모드로 전환되면 표지판을 인식하고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해당 번호판 위치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동합니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배달이 완료되면 다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턴 방법입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해 유턴 표지판을 인식합니다. 욜로 V4를 이용하여 사전에 학습된 정보를 통해 유턴 표지판임을 인식하고 차량이 유턴 구간에 진입하면 유턴 모드로 전환합니다. 유턴 모드일 때 레인넷으로 흰색 점선이 인식되면 차선을 변경하고 GPS 포인트를 따라 유턴합니다. 이것은 저희 팀의 연구 계획에 대한 간트 도표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자율주행 관련 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저희가 구상하는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기 위한 선행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GPS 웨이포인트, 레인 디텍트를 이용한 새로운 레인넷 컨트롤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욜로 버전업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자료 수집과 학습을 진행시키는 중입니다. 동시에 비주얼 그리드 맵을 이용한 새로운 파킹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애물 회피와 차선 변경에서 안전성을 개선한 새로운 회피 주행 알고리즘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최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K-시트에서의 테스트 이전까지 미션 주행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최대한 7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대회 참가에 필요한 준비를 끝마치고 그 후에는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버그 픽스와 개선점을 찾아 전체적인 보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정성, 정확성, 빠른 상황 판단을 겸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성공적인 완주의 목표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